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역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가장 커다란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이랑 변수, 조건문, 반복문. 사실상 이걸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4개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값은 이제 유형이 있다라는 거, 뭐 이제 정수형이니 실수형이니 문자형이니 논리형이니,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요거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조건문은 코드를, 자, 코드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조건문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다른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건문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if 쓰고, 자, 여기에 뭐가 온다? 조건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은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코드 1. 자, 이 조건이 맞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조건이 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연산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문법이고, 관계연산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a가 10보다 크다면, a는 변수니까 a 하나 만들어서 값을 아무거나 하나 넣을 수 있겠죠. a에 들어있는 값에 따라서 얘가 true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참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보다 큰 숫자를 넣어주면 a가 11보다 큰 게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맞는 말을 넣으시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조건문 실행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 하나는, 뭐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들여쓰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 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if가 예를 들어서 10보다 크고 5보다 크다. 자,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자, 이미 10보다 큼이 판명이 나면 10보다 크면 5보다는 당연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실행을 하면 이것도 실행하고 이것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코드를 짜고 싶으면 요거 실행이 됐을 때 요건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if문 두 개를 독립적으로 본다 그랬죠, 컴퓨터는. 요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반영을 시키고 싶으면, 달리 말해서 조건 중에,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두 개의 조건문을 연결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L이라는 문자를 앞에 붙여주시면 된다. 그럼 elif라는 문법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된 두 개의 조건문은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여러 개의 조건 중 하나만 실행된다라는 거. 택일 구조라고 그랬죠. 시작하는 if문은 원래 if문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밑에 연결되는 if문들이 이 앞에 el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여러 개, 조건이 여러 개일 땐 여러 개 이어 붙여가지고, 역시 조건이 3개인데 딱 하나 결정이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기다 6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얘는 참이 안 되죠. 만족을 못 하죠. 그럼 그때서야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해버리니까 이거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LG라는 걸 이용해서 이 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을 때 남은 모든 조건들을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제 LG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보다 작은 그 어떤 숫자를 넣어도 여기 안 타고 여기 안 타고 여기 안 타니까 무조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여러 개 연결을 해서 태길 구조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4대 구성 요소 중에 이제 하나, 마지막 반복문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난 시간 내용 마무리하고, 문제가 있었죠. 자, 일단 답은 제가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거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 정답 버전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아직 나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엔드라고 제가 답에다가 적어놔 버렸는데, 요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자, 요게 이제 그냥 순수 if만 이용해서 푼 버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거는, 자, 요거 한번 이해가 되시죠, 이거? 자, 19보다 작은 경우 하나랑 60보다 이상인 경우 하나, 이 두 개의 조건 모두 할인 대상이니까, 자, 요 둘 중에 하나 만족을 하면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인 대상인 경우는 이 두 개의 조건이 AG가 20보다 큰데 60보다 작은 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위에 거랑 똑같이 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70살 이렇게 넣었을 때 할인 대상이기도 하고 할인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이상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할인 대상입니다가 이 70살이 여기에서도 걸려서 그렇거든요. 여기 20살이 큰 조건, 20살이 크다고 무조건 할인 대상인 게 아니라 20보다는 크지만 60보다는 작아야 할인 대상이잖아요. 요거 좀 바뀌었네요. 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살 60살 사이에 존재하면 할인 대상이 아닌데 제가 바꿔서 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70을 넣으니까 이제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거고. 자,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님이 결정이 되려면 20보다는 크지만 AG가 60보다 작은 것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20살이 클 때만 실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건을 2개 이상 만들었는데 이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을 할 때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있다면 이렇게 if문을 중첩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엘리프를 쓰면 편한데 엘리프 쓰지 말고 하라고 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엘리프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할인 대상임이 여기서 한번 결정이 나면
더 이상 이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엘리프로 연결을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 이렇게 9살인 경우에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죠? 조건이 여기 실행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19세 이하 이미 판명이 나면 60세보다 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총 두 개예요. 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그죠? 그리고 할인 대상인 경우가 이게 두 가지가 나온 건데 둘 다 따져봤는데도 아니래요. 할인 대상임이 아님이 판명이 난 거죠.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할인 대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제가 L0도 해볼 거고 엘리프로도 해볼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엘리프로 연결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요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요거 없으면은 올바르게 판단 안 되는 거 아까 보셨죠? 자,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이걸 엘리프로 연결하면 이걸 안 써도 돼요. 조건 하나를 빼도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60보다 작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60보다 크면은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겠죠. 그죠? 근데 60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프로 연결됐기 때문에 에이지가 60보다 크면 여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따져야 된다라는 건 결국 에이지가 60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이거 따졌다는 얘기예요. 60보다 크면 절대 여기까지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실행되고 있다는 건 6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도 되는 거예요. 이미 위에서 따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할인 대상이 비할인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건도 따질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간단한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뭐 터널 통과 여부, 이것도 자, 터널이 총 3개인데 1번, 2번, 3번이에요. 자동차 높이가 170. 터널 높이가 자동차보다 같거나 낮으면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답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돌을 한 번이라도 앞에 1번 터널에서 충돌을 한 번이라도 하면 뒤에 어차피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충돌했는지를 보고 첫 번째 충돌한 거 확인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고 3개 다 통과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 패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시 엘리프를 이용해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그 목적이 의도가 무조건 패스면 패스, 크래시면 크래시 딱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if문 여러 개 써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프로 한 덩어리로 한 조건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그 if문이나 이런 걸 익혔으면 관련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해서 문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요거 논리연산자는 반복문하고 볼게요. 사실 논리연산자 요거는 몰라도 프로그램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알면 좀 좋은 정도, 더 좋은 정도인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반복문 볼게요. 반복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코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다.
자, 요 한 줄짜리 코드를 이용해서 한 줄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10번, 5번 할게요. 5번 하고 싶다. 그럼 5번 쓰면 되죠, 정직하게. 근데 이게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쓰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느낌표로 바꾸려면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죠. 얘도 바꿔야 되죠. 이렇게 5번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이 코드로 작성하시는 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자, 이걸 코드의 이제 중복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셔야 되는, 코드를 짜실 때 가장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짜는 코드가 중복이 많다? 되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그래밍 기법의 발전은 뭐에서 시작되냐면 중복을 줄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 문법적으로도 언어가 막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상 구조 같은 걸 막 짜는 거고, 패턴 같은 걸 짜는 거고. 자, 어쨌든 이거를 5번 직접 치는 것보다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반복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작업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코드 한 줄 주고 코드 1을 n번, 아니다, n번이 아니라 그냥 반복해라. 코드 1이라는 건 그냥 어떤 코드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실행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코드 1을 반복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코드 1을 저는 요 안녕하세요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걸 반복해라 라는 거고요. 자, 반복은 문법적으로는요, if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if문에서 시작을 할게요. if하고 여기가 참을 의미하는 true 값이면 여기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가 false면 실행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죠? 위에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안 되고 true 하면 실행이 되고요. 그죠? if문의 실행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반복문은 if문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while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if 대신. 작동 원리는 똑같아요. true면 실행이 되고 false면 실행이 되지 않는데, 자, false만 뭐 똑같죠. 조건문이랑 실행이 안 돼요. 자, 근데 true면 실행이 되거든요. 이게 실행이 돼요. 코드가. 근데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무한히 실행이 됩니다.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문과 작동 원리는 똑같대. 하나 다른 점은 코드가 무한히 반복돼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커서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if문은 true면 실행하고 어디로 갑니까? 15번째 라인으로 이제 내려가요. 커서가. 그죠? 근데 이제 16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while문이죠. true면 똑같이 이걸 실행을 시키는데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커서가 18번째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다시 일로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rue면 또 실행해요. 이거를. 커서가 또 어디로 가냐면 다시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이 while이라는 반복문을 봤을 때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를 본다. 그리고 여기가 true면 실행을 한다. 끝나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 참거짓값 여기를 봅니다. 여전히 true면 또 실행을 합니다. 끝나면 다시 일로 옵니다. 또 true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true 값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반복은 이렇게 시키면 돼요. if 대신 while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반복을 이게 얘가 끝도 없이 하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얘가 반복을 종료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정해줘야 돼요. 자, 그래야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반복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거를. 근데 이거 끝도 없이 하니까 자, 이제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조건문, 이게 조건문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문에서 우리가 얘를 실행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잖아요. 참거짓을 만들어서 똑같이 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5번 실행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서 5번이 딱 실행이 되면 이 true가 false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추가 3가지가 필요하겠네요. 3가지. 자, 일단 이게 탈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다, 이거를 반복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복 조건. 조건이고요. 조건을 만들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변수입니다. 조건 변수가 꼭 필요해요. 조건 자체라는 게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것이 계속 변화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자, 그러면 조건 변수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반복을 횟수를 셀 겁니다. 반복 횟수를 셀 거예요. 자, 횟수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거 여기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자, 무언가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자, A가 처음에 0이에요. 그렇죠? 그럼 A가 뭔가를 하나 세서 A가 1개로 바뀌어야 되면 우리가 이렇게 1을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원래 기존 값에서 1이 증가한 거잖아요. 1개를 우리가 추가한 거는. 그죠? 뭔가를 셀 때요. 그죠? 1개를 셌을 때 0개에서 1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에다 직접 1을 넣을 수도 있지만 A가 1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를 A에다가 직접 1을 넣는 방법과 A에다가 B로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 상태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자, 1 또 증가해요. 두 번 셌어요. 그럼 2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되죠. 기존에 0에서 1 증가한 1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1에서 1 증가한 2고요. 자, 3까지 세려면 A는 3 이렇게 바꿔야 되지만 이 표현을 쓴다라고 하면 똑같이 하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뭐랑 어울려요? 우리가 지금 반복하려는 거랑 어울리죠. 이거. 그죠? 이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가 표현이라고 했죠. 증가 표현 또는 증가식. 이 표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표현의 줄임이라고 그랬죠? 어떤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반드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에서 1을 더한 결과값을 다시 자기 자신한테 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1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자들은 이렇게 2개 이상 나오는 중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만 쓸 수 있게 바꾼 표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게 반복 횟수 셀 거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안 셌으니까 0이겠죠. 그리고 요 반복문에 의해서 이게 실행될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는 거예요. 한번 실행되면 이거를 1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while문이 5번, 이게 반복문이 5번 돌았어요. 그럼
이게 5번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이 5번 증가하는 거예요. 0에서 5번 증가하면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CNT는 뭐다? 반복 횟수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은 계속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여전히 true니까.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5보다 커지면, 이 CNT가 5보다 커지면 얘가 이렇게 되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CNT가 5보다 작으면요, 그죠? 작으면은 true가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실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는 횟수인 5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거는 틀린 말이 되죠. 그죠? 틀린 말이 되면서 펄스가 되거든요. 컴퓨터는 이 while 옆에 이게 펄스가 적혀 있으면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빠져나가요, 방문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5번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6번 나왔네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하면 5번 나오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정 횟수를 정해서 그 횟수만큼 반복을 시키고 싶을 때 조건 변수, 반복 횟수를 셀 변수랑 그리고 그 반복 조건 몇 번 할 것이냐, 그리고 이 CNT가 1씩 증가를 해서 우리가 횟수를 세야 특정 횟수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3가지가 필수예요. 자, 됐고요. 요거 이제 조건 변수 다시요. 이제 반복하라는 거 만약 10번 반복하고 싶으면 여기를 10으로 바꾸면 되죠, 이제. 3으로 바꿔요. 3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반복 횟수 0으로 넣어놓고 내가 반복시키고 싶은 횟수 적으신 다음에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간단한 문제를 한두 개 풀어 보시면서 반복문 연습을 좀 하실게요. 자, 수업 페이지 보시면 이제 2개 있습니다. 방금 했던 안녕하세요 반복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